안녕하셨어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한동인.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스트 프로필. 대가판위가 놀이터였다는 나오미 혹은 전예은 하구님입니다. 4살,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엄마 아빠를 따라 미국에서 아프리카 의료선교 훈련을 함께 마치고 10살,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며 무상수술과 치료를 현지인들에게 제공해주는 메디컬십 의료선교배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2살, 남미에 위치한 우루과이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현지 학교를 4년 동안 다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한국에 다시 들어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3학년도 은혜의 세대로 한동대학교에 입학해 상담심리와 생명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8학기 스트레이트 졸업을 마치고 전공과 무관했던 호텔리어 그리고 크루즈 승무원 생활을 하기까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꿈의 직장이었던 크루즈 승무원을 그만두고 간호대학교 학생으로 다시 편입하기까지. 나오미 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크루즈 승무원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나오미 언니의 근황과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배에서 사셨네요. 네, 맞아요. 2년 반 동안. 언니 그렇구나. 그런 거야. 언니의 그럼 어렸을 때 기억이 되게 다양해. 돌아보니까 내가 배에서 살았다고?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진짜. 그렇지.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정상이 아니더라고. 유니크했던. 그렇죠. 스페셜했죠. 들을 때마다 새로워가지고, 분명 들었는데, 각인이 잘 안 되나 봐. 너무 새로워가지고. 나도 말할 때마다 새로워. 들을 때마다 신기한 프로필. 그렇죠. 저의 프로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크루즈 승무원이 돼 있더라고. 맞아. 나한테는 갑자기인데 이제 언니가 그렇지. 했겠지. 아니야, 나도 갑자기야. 그러니까 옛날에 언니가 호텔에서 일할 때 잠깐 만나다가 크루즈 승무원이 갑자기 언니가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언니가 어떻게 크루즈 승무원을 꿈꾸게 됐고 크루즈 승무원이라고 진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크루즈 승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그 이유가 나는 진짜 궁금했어.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사실 멀리 안 가도 돼. 그냥 막 학기 때야. 그냥 1, 2, 3학년 진짜 진짜 평범하게 그냥 놀고 공부는 좀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약간 그랬던 어쨌든 한동에 정말 놀 수 있는 모든 걸 다 놀았던 그렇다고 나쁜 길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바닷가 가고 맨날 뭐 치킨 시켜 먹고 그런 노는 거를 정말 즐겨 했거든. 놀 게 없는 와중에 최상으로 놀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뭐 친구들 많이 사귀고 뭐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게 되게 재밌는 거야.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생명과학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학자의 길, 공부의 길 이게 되게 이미지가 크잖아. 근데 이게 남들에게만 이미지 큰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도 대부분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의전원 편입한다거나 뭐 피트 또 공부를 해서 뭐 약대를 가거나 어쨌든 공부의 연속인 거야. 전공 자체가. 근데 나는 공부를 하기 싫은 거지. 애초에 공부에 대한 뭐 그런 흥미도 없었고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하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막 하다가 되게 우연히 진짜 우연히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아빠랑 같이 아빠가 갑자기 야 이거 봐봐 이러면서 딱 보내주는 거야. 근데 그게 크루즈 승무원에 대한 관한 뉴스였던 거야. 그 뉴스가 그냥 되게 크루즈 승무원을 소개하는 그 당시만 해도 되게 흔하지 않은 직업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되게 많이 알려졌거든. 근데 내가 그때 봤을 때만 해도 승무원 하면 무조건 항공 승무원밖에 없던 내가 알기로 크루즈 승무원 학과가 처음 한국에 생긴 게 1, 4년도인가 그래. 그러니까 크루즈 승무원 학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크루즈 승무원에 대한 인식도 아예 없고 아직 크루즈 승무원 학과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 전국에. 그러니까 진짜 인식이 없었고 일단 사람도 없고 많이.
해서 되게 정보가 없었는데 그 뉴스가 뜬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색 직업 이렇게. 뭐 남들이 알지 못했던 이런 직업이 있다 이러면서 뉴스 떴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야. 돈 벌면서 세계 여행을 하고 오늘은 멕시코인데 눈 감았다 떠뜨면 뭐 푸에르토리코고 막 나라가 바뀌어 있고 이런 게 글로 읽으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지.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야. 나 해야지. 나 승무원 해야지. 그거였는데 약간 자신감이 부족했던 탓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어. "나 승무원 할 거다. 나 승무원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 왜냐면 승무원 하면 또 너무 기본적인 이미지가 단정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키 크고 이제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잖아. 특히 한국 승무원들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돌아올 비판들이 "네가?" 이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얘기를 안 하고 다녔어.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도 "나 승무원 준비한다."라고 말 안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돼서 보여주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는 갑자기 내가 호텔리어가 된 거지. 나는 다 계획이 있었지만 다 계획이 있었지만 그 다음 스텝을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호텔리어로 언니가 그치. 스텝을 시작한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 당시에 내가 그 언니를 만났던 거지. 호텔리어 할 때. 그러니까 다들 생명과학이 왜 호텔리어?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거 나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호텔리어가 됐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난 그냥 호텔 뭐 경력 쌓다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길로 한번 가보려고 그냥 하나의 발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가 하게 된 거지. 근데 그 호텔에 입사한 이유가 이제 크루즈 승무원을 하려면 이게 그때 어떻게 됐더라? 일단 한국에 많이 없으니까 블로그 이런 것도 많이 없었거든. 블로그에 대해서 승무원에 대해서 얘기도 별로 없었고 했는데 진짜 찾고 하다가 한국 크루즈 승무원 양성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어. 내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저 승무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되고 아는 게 없으니까 너무 하고는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하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서비스 경력이 있으면 제일 좋다. 특히 호텔 경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호텔 경력? 그래요. 그럼 호텔 할게요. 이러고 이제 호텔을 주구장창 다 넣었어. 그냥 그때가 언니 8학기 때. 그치, 막학기 때. 막학기 때 이제 다. 그러니까 12월에 종강을 하면 그때부터 막 호텔에 쓴 거야. 그래서 딱 발표가 났는데 졸업 날짜랑 딱 맞물려서 입사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가서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호텔 2군데서 짧게 일을 하다가 되게 운 좋게 나는 크루즈 승무원의 기회가 빨리 온 케이스야. 원래 대부분 진짜 1, 2년, 3, 4년 정말 오래오래 일하고 바로 되는 케이스인데 나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되게 빨리 왔지 아무래도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크루즈 승무원 되고 나서 이제 나 승무원 됐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그게 진짜 호텔에서 보냈던 시간은 사실상 엄청 짧은 거네. 엄청 짧았어. 진짜 6개월도 안 됐어. 와 6개월 되고 그리고 호텔 2군데를 6개월을 안 채웠을 거야 아마. 와 그러면은 진짜 크루즈 승무원이 언니가 딱 이제 6개월 호텔리어의 생활을 끝내고 딱 됐잖아. 진짜 크루즈 승무원이 딱 됐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고 언니가 또 이색 직업이라는 크루즈 승무원 이 신문을 보고 언니가 된 건데 언니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현실과 이상 그런 현실과 이상이 있었다면 언제 깨졌는지도 궁금하고 또 실제로 진짜 크루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하루의 일과 일주일의 일과에 대해서 정확하긴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런데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꿈꿨던 건 그거야. 정말 각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이 사람들의 컴플레인을 해결해주며 엄청난 그 커리어 우먼을 꿈꾼 거지. 동시에 나는 휴식 시간에 밖에 나가서 칵테일 한 잔을 하며 바닷가를 바라보고 돌고래와 수영을 하고 이제 이런 걸 꿈꿨지. 나는 돈 벌면서 세계여행한다. 사람들은 돈을 내면서 돈을 쓰면서 세계여행을 하는데 나는 돈을 벌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꿈에 부풀려. 대부분들 그래. 대부분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그런 꿈을 제일 크게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지. 그런데 가자마자 깨졌어. 바로 산산조각.
네. 도착하자마자 그냥 와르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너무 달랐지 아무래도. 어떤 점이 달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달랐다기보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점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이상만을 꿈꾸고 갔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할 게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거기서의 현실을 상상이 안 되니까. 상상이 안 되고 더군다나 내가 배에서 어릴 때 살았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이제 갔는데 뭐 시차 적응할 틈도 없이 바로 투입되고 트레이닝 막 하고 시험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뭐 정신 또 이제 시차 적응 좀 됐나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로 그냥 프론트 데스크 투입돼 가지고 고객 바로바로 받고 있고 받다가 또 혼나고 고객한테 욕먹고 뭐 같이 일해준 동료들한테도 욕먹고 이제 이게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지. 그래서 뭐 내가 언어가 된다고 한들 언어가 되어도 내가 이 상황에 적응을 못 하니까 이걸 적응을 하는 게 되게 시간이 걸렸지.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초반에는. 그리고 정말 사소한 거 하나부터 다 바뀌었잖아. 빨래하는 거 뭐 환기시킨다 뭐 운동을 한다 밥을 먹는다 이런 정말 1차원적인 그런 생활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사 갔다 아니면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갔다 해도 뭐 밥을 해 먹고 뭐 운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상상이 가능하잖아. 근데 뭔가 '배에서 한다.' 이게 상상이 불가했거든 나는. 그런데 막상 놓여지니까 이게 일상생활이 하나부터 열까지 바뀌어 버리니까 그걸 적응하고 캐치하는 데 쪼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 나는. 소화시키는 데 되게 오래 걸리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내 걸로 소화시키는 게 버거웠던 거지. 너무 많아서. 언니가 크루즈 그 배에 얼마나 있었어? 한 컨트랙 정도 있었어. 이게 그게 컨트랙별이거든. 컨트랙 1 컨트랙 2 뭐 first contract, second contract 이렇게 컨트랙트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컨트랙트가 사람마다 다른데 거의 한 6개월 평균이라고 보면 돼. 6개월 정도 그래서 있었구나. 그래서 6개월 동안 주 7일 근무를 하는 거지. 주 7일 3교대 근무? 진짜 그때 언니 크루즈 승무원에 있었을 때의 기억이 되게 나는 강렬해서 그런지 되게 오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 진짜 길고도 짧은 그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 스펙타클하고 진짜 맞아. 언니가 인스타그램에서 봤을 때 진짜 엄청 거의 좁은 공간에서 그 공간이 언니 공간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다시 맞아. 듣기만 해도 언니가 그 6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일화라든지 뭐 레슨이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 추억 있으면 어떤 것 같아? 나는 그게 제일 좋았어. 일단 제일 좋았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그 쉬는 시간에 진짜 쉬는 시간이 1-2 시간 뭐 2-3 시간? 길어야 진짜 3-4 시간? 그건 잘 없었고 한 2-3 시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그 2-3 시간에 나가서 그거를 되게 이색 경험하는 거를 되게 나는 즐겼어. 뭐 돌고래 그거 체험하는 것도 돌고래랑 같이 수영하는 걸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느 직장인이 한국에서 쉬는 시간에 2 시간 동안 수영을 돌고래랑 하고 오겠냐고.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그다음 날에는 앵무새랑 같이 앵무새 먹이 주고 막 같이 막 놀고 내 어깨에 안고 사진 찍고 뭐 이런 이색 경험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고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기회들? 이런 게 사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일은 힘들지만. 또 이제 뭐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억나는 할아버지가 계셔. 진짜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딱 첫 주였어. 입사한 지 첫 주였는데 얼마나 쩔쩔매고 막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서 울기 바쁘고 그다음에 아침에 또 출근하기 전에 또 울다가 출근하고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첫 주, 둘째 주는 초반에는. 근데 그 딱 첫 주에 내가 막 쩔쩔매면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그래도 막 어떻게 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하고 동료들한테 물어보면서 또 물어보다가
또 서로 바쁘니까 이게 잘 케어를 못 해줘. 그러니까 내가 뭘 물어봐도 일단 자기 고객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할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야. 내가 막 너무 떨잖아. "미안해. 나 지금 처음이어 가지고 지금 첫 주여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막 그러는 거야. "야, 여기 다들 처음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너만 처음 아니야. 여기 다 처음 겪었던 사람들이라고. 다들 너랑 똑같이 지금 오자마자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 막 눈을 굴리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넌 지금 첫 주인데도 이렇게 노력하고 잘하는데 넌 나중에 정말 좋은 승무원이 될 거야."라고 딱 말을 해 주는 거야. 그때 진짜 눈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었어. 엄청 위로됐었지 그게.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 새로운 시작을 많이 했잖아. 한 번씩 생각이 나.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고 음. 여전히 노력하는 너 모습은 아름답다. 이런 그렇지. 음. 맞아. 음. 그랬지. 너무 감사했지. 부드러운 트랜지션을 만들기 어렵다. 뭐 어때요? 편집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언니 사전 인터뷰 때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키워드도 언니가 적었더라고. 미움받을 용기. 이 대목이 어떤 포인트에서 적은 부분이었는지. 언니가 이게 미움을 많이 받았었어? 미움을 많이 받지 못했어 원래. 그러니까 원래 뭐 사실 모든 MK들이 그렇듯이 뭐 잘하잖아. 뭐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잘하고 칭찬 많이 받고 잘하잖아. 교회에서든지 어쨌든 교회가 제일 주된 우리가 생활했던 공동체니까 교회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넌 역시 누구 선교사 자녀네." 소리도 많이 듣고 선교사 자녀는 역시 달라."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내가 뭘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미움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하지는 못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라." 우리 감사하게도 어쨌거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심지어 한동대도 그런 곳이었고 그 대학교조차 그런 곳이었으니까 내가 크게 욕먹을 짓이나 크게 미움받을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미움을 받을 일이 없잖아. 예뻐해주면 예뻐해줬지. 그리고 품어줬으면 품어줬지. 그런데 이제 그게 딱 취직을 해서 호텔과 이제 승무원과 점점 연결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같지가 않구나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난 처음에 그 미움받는 게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막 속상하고 적응이 안 되고 그랬던 거야. 왜 미움을 받냐? 내가 잘해도 미움을 받고 못해도 미움을 받고 적당히 해도 미움을 받고 적당히 안 해도 미움을 받고가 되니까 그냥 한 번 꽂히면 미워지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미움받는 것도 '내가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어쨌든 미움받는 게 두려웠잖아. 두려운 거잖아. 내가 이 미움을 싫어하는 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고 하는 게 내가 그로 인해 내가 받을 상처들이 두렵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쪼끔만 더 내면 내가 쪼금만 더 당당해지면 '내가 좀 더 강해지겠구나.'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날 미워해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지금 태도가 잘못된 거다.'라고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그런 계기가 된 거지. 근데 그게 한창 사랑만 받다가 갑자기 막 세상에서 막 온만 그 풍파와 특히나 맞아 이게 좀 컸어. 프론트 데스크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잠깐 잘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호텔을 가거나 뭐 펜션을 가거나 했을 때 프론트 데스크 갈 때가 언제야? 그냥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때만 가잖아. 사실 가 가지고 "고마워. 뭐 너네 덕분에 내가 되게 편하게 잘 묵었어."라고 할 그런 그 한마디 하려고 데스크 가는 사람 거의 없을걸? 그치. 그치. 나만 해도 그렇단 말이지. 음. 그랬었고 그런데 데스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컴플레인하는 사람들만 하루 종일 봐. 감정 노동. 그렇지. 감정 노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데스크에 올 때부터 80-90%의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 있고 나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비롯된 게 제일 크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그 말이 와닿았던 것 같아. "미움받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게 나에 대한 미움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말에서 얘가 그걸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와 그럼 음. 언니 진짜 어떻게 보면은 크루즈 승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진짜 서비스직이기도 음. 하고 정말 뭐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담당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음. 담당하는데
특히 언니 방금 얘기 들으니까 감정적인 소모가 되게 심했고, 감정 노동적인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언니가 맞아. 어떻게 해결을 했어? 진짜,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도 그걸 어디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난 글로 풀었어, 사실. 왜냐면,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 이거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풀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나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100%의 진심을 얘기할 순 없잖아? 항상 어느 정도 걸러야 되고 필터링을 하고 나의 감정을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 온도는 전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사람도 똑같이 힘들거든, 지금.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온전히 100%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글을 쓰는 거였지. 그래서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에 글을 되게 많이 쓰기 시작한 것 같아. 그곳에서는 내가 100% 이거를 해소를 해도 그거를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니까. 그 글을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고 그 글을 보면서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글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것 같아. 나의 방법이었어. 저 자주 읽었었는데요. 막 내가 책 내라고. 감사합니다. 책 내라고.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진짜 언니가 6개월의 호텔리어. 자, 다시 짚어보면 졸업하자마자 리뷰? 시험 치세요? 그러니까 8학기 때 딱 졸업을 하고 6개월 호텔리어, 그 다음에 6개월 크루즈 승무원. 이게 다 꿈을 어떻게 보면 진짜 속사포로 이뤘잖아. 그렇죠. 속전속결로. 속전속결. 연계국어 호스트. 이해합니다. 말 못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언니가 크루즈 승무원이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의 직장이었잖아. 근데 딱 됐을 때 어땠어? 진짜 꿈을 이루면 와 진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꿈이라고 하는 정상에 오른 거잖아. 그치. 다 다른 거잖아. 어땠어? 꿈을 이루는 순간 일단 현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뭐지?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딱 메일이 왔는데 와 진짜? 실화야? 내가? 승무원? 이 사진으로만 보던 거 진짜 내가? 그냥 이게 다였던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엄마, 아빠 나 승무원이래. 나 진짜 나 승무원이야?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막상 그곳에 가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가서는 별 생각이 없었어. 일단 적응하느라 너무 바빴고 너무 정신없었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됐다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꿈이 이제 없네? 갑자기 꿈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꿈이 없는 게 얼마나 슬픈지 나는 되게 꿈이 없으면 되게 슬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그래서 항상 꿈을 가지려고. 왜냐면 나라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꿈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겠는 거지. 나의 목표는 뭐지? 나의 인생 목표는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만두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긴 한데 일단 그 프론트 데스크라는 그 서비스직이 안 맞았던 것 같아 나한테는. 그래서 안 맞았는데 하지만 배는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나는 배에서 계속 있고 싶은데 이 직업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직업이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간호사가 되고 싶은 거지. 그곳에서 이제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언어가 되니까 그 프론트 데스크에 여러 가지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편이거든? 왜냐면 그 고객들이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오니까 다양한 언어로 소통을 해야 돼서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이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나도 어쨌거나 세 개의 언어를 하니까 스페인어가 되게 많이 쓰는 노선을 탔었어, 내가 그때. 그래서 카리브해 쪽,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미국, 스페인어권 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타는 크루즈였는데,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메디컬 팀이 또 있단 말이야? 그 배 내에 병원이 있어. 그럼 그곳은 이제 의료 지식과 의료 기술을 선사하는 사람들이지, 언어가 다양하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언어가 안 되면 이제 데스크 호출을 할 때가 있어, 한 번씩. 통역해달라고. 근데 사실 나 말고도 스페인어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애들이 없고 정말 나 하나만, 스페인어 할 줄 아는 애가 나 하나만 남아있을 때 메디컬 호출이 한 두세 번 왔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내려가야지.
그 의사소통이 되게끔 병원이 아니고 어쨌든 메디컬 그 부서에서 소통이 돼야 뭐 처방을 내리든 뭐 어떻게 뭐 일을 해결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한 2번 정도 내려갔었나? 했는데 이제 2번 내려가고 하니까 안면이 트고 이제 이 사람들이랑 뭐 얘기를 하게 되고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이랑 뭐 인사도 안 했는데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기회들이 생기면서 알게 된 게 이 친구들의 월급이 나보다 5배인 거야. 한 4-5배?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 어쨌든 꽤 많았어. 꽤 높았어, 우리보다. 어떤 기술직이고 전문직이니까 감정노동은 많이 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나의 상상? 물론 그쪽 입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나의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서 그러면 나도 그냥 간호사 할래.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서비스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고 매일 울다가 웃다가 감정 기복 업앤다운 해야 하는 이거 나랑 안 맞으니까. 그래도 내가 사람을 돕고 싶은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를 타고 싶은 건 마찬가지니까 그럴 수 있는 게 간호사이지 않을까? 메디컬이지 않을까?가 된 거지. 똑같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동시에 배를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아 난 그럼 간호사를 해야지.'가 된 것 같아. 아. 그래서 언니가 이제 크루즈 승무원을 그만두고 그렇지. 간호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음. 결심하고 그 트랜지션을 하게 된 거네. 그렇죠. 언니가 그럼 간호대학교 지금 그러니까 편입을 하게 된 거잖아. 맞아. 그러면 편입을 하고 응. 이제 중반 온 것 같은데 편입을 하고 이게요.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 아. 아직도 ING고 진행 중인데 어. 설명을 하자면 그때 편입을 했잖아요. 네. 그때 편입을 미국 대학으로 했어요. 미국 대학으로 편입을 했는데 그곳에서 편입을 할 때는 이제 내가 그래도 나름 생명과학, 상담심리 이게 간호와 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 과목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다 인정해 준다. 와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갔지. 그래 가 가지고 이제 그 레지스터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다 인정을 하나도 안 해 준다는 거야. 학비 다 내고 이제 학교 갔는데. 학교 가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입생들은 이제 가서 수강 신청을 한단 말이야. 수강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실라버스도 다 이거지 않냐. 나 심지어 영어로 수업 들었다. 이런 걸 다 증명을 했어. 그래도 안 된대. 뭐야?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런 그 학교만의 규정이 또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는 그냥 학교를 5년을 다녀야 된대. 그래서 내가 왜 또 5년이냐, 4년 아니냐, 여기 4년제다. 왜 5년을 또 다녀야 되냐, 이러니까, 넌 외국인 학생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그래서 일단 한 학기를 다니면서 한 학기 동안 몇 가지 과목들 중에 내가 안 들었던 과목들을 한 학기 들으면서 재편입을 준비를 하자가 된 거지.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뭐 내가 한동대에서 듣지 못했지만 간호학을 전공하려면 필요한 과목들을 몇 개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한 학기를 다니면서 그다음 학기 재편입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어. 그래서 그 한 학기는 또 학교 수업을 듣고 막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재편입 준비를 같이 했어. 그러다가 정말 받아주는 데가 많이 없는 거야. 아마 100군데의 학교는 훌쩍 넘었을 거야, 내가 연락해 본 데가. 정말 모든 학교에 주와 뭐 도시 상관없이 다 연락했거든. 간호학과가 있다? 바로 편입되냐?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다음 학기 바로 편입이 되냐? 이런 걸 물어보다가 막판에 한 군데 찾은 거야. 그 한 군데에서 연락해 가지고 그럼 뭐 지원을 해라. 뭐 한번 보자 해서 뭐 지원서 다 집어넣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벼락 맞은 듯이 전화가 와 가지고 우리 학교 이번에 간호학과 학생들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1년 동안 간호학과를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 학과가 폐지가 된다고?" "학과가 폐지가 된다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일단은 임시 폐지라서 한 1년 정도 다 될 생각이고 "내후년에 지원하도록 해." 이러고 끊는 거야. 와. 그렇게 정말 한 줄기의 빛인 줄 알고 찾았던 그 한 학교가. 그래서 이제 다시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찾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또 겨우 진짜 완전 시골 촌구석에 있는 학교를 하나 찾았어. 거긴 또 받아준대. 그래서 이젠 진짜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받아주면 가고 말면 말고 심정으로 넣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받아준 거야, 나를.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받아줘서 진짜 급하게 짐 싸서 혼자 11시간 버스 타고 그 주로 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지. 19년도 1학기를 그 첫 번째 학교에서 다니고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실습도 하고 뭐 정말 뭐 돼지 반 가르고 해부도 하고 이제 그런 '아 나 이제 진짜 드디어 너싱 스쿨에 왔구나.'라고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은 프리너싱이 있고 널싱이 있어. 그래서 한국이랑 조금 개념이 다른데 프리너싱의 선수 과목들 다 들어야 널싱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 널싱에 지원이 돼야 이제 진짜 간호대생이 되는 거야. 이 널싱에 들어와서 전공 과목을 듣거든. 그렇게 돼서 이제 나는 이제 이 프리너싱 과목을 다 듣게 이제 널싱에 지원을 해야지 하고 지원을 다 했어. 지원을 다 하고 기다리는 동안 휴학을 한 거야. 그래서 코스타리카로 간 거지. 그래서 코스타리카 넘어가서 휴학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렸는데 한 6군데, 7군데 넣었나? 그런데 그때 넣은 곳들이 내가 다 찾아가가지고 나 이 정도 성적에 이 정도 스펙이면 합격할 수 있지 했을 때 다들 합격한다라고 다들 대답을 해줬었어. 그래서 나도 안정빵이다. 안정빵이네? 이러고 편하게 쉬고 있었지. 그런데 다 떨어진 거야. 그 프리너싱에서 널싱 가는 그 과정 다 광탈을 해버린 거야. 그때 멘붕이 왔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한 학기 더 준비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다면 이 한 학기 준비 더 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고 어떡하지? 이러는 와중에 대학원을 갈까? 어떡하지?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네? 나는 미국을 돌아갈 수가 없게 돼버렸네? 이런 느낌인 거야. 어쨌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다 들어오는 판에 맞아. 내가 갈 수가 없겠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도 되게 반대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또 지원을 하기 시작했지. 편입을.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들 지원을 해서 편입을 받아주는 데가 있나? 나 이제 미국에서 다 떨어졌는데 이제 자신감 바닥 돼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한국에 한 2군데인가 3군데를 넣었어. 근데 거긴 다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진짜 뭐 하자는 짓이죠 이거? 진짜 다 길이 막히고 너무너무 막히고 진짜 근데 언니가 모든 문은 있으면 다 두드려 본 거잖아. 진짜 안 두드린 건 아니잖아. 그치, 다 두드려 봤지. 맞아. 다 두드렸는데 한국이 활짝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3군데 넣었는데 한 군데만 됐다 이게 아니라 3군데 넣었는데 3개 다 됐어. 이런 느낌인 거지. 저 지난 3학기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 저 진짜 한국 가기 싫은데 한국 간호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그런 걸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거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전액 장학금이 나오네? 이건 가란 뜻인가 보다. 진짜 안 갈 수 없지 전액 장학금. 안 그래서 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언니 학교 다니고 있어? 이거 완전 반전인데? 그래서 뭐야? 사실 오늘의 일정이 제가 방금 실습을 마치고 왔고요. 뭐야? 그래서 제가 4시에 만나기엔 조금 촉박하다고 했던 게 그렇구나. 그랬어. 그래서 결국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온 것도 사실 말하기가 뭐 한 거야. 뭔가 되게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람 같기도 하고 물론 내 생각이지. 이제 내가 그때만 해도 자존감이 엄청 자신감이 엄청 떨어져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열어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길이 맞기는 한데 그분의 의도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나는 한국에서 학교 다니기가 너무 싫고 근데 한국에서 학교가 다니게 됐고 해서 이제 약간 한국 처음 왔을 때 말을 못했던 것 같아 사람들한테. 내가 자신이 없어서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3월 달에 왔어 한국에 사실. 한국에 3월 달에 한국에 왔거든요. 좀 됐어요. 근데 SNS에선 한 6월 달에 올렸을 거예요. 그치니까. 저 한국입니다 여러분 했는데 이제 이제 한 3개월 있었으니까 학교도 그동안 다녔어. 온라인 계속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 수업으로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했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 지금 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있어요. 다시 대학생이 된 나오미. 제목 바꿔야겠다. 네 번째 학교예요? 와 진짜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 그렇구나. 언니가 그래서 요즘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도전이 다시 한국에 재정착해서 간호대학생 또 간호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맞아. 어려워 사실 너무.
너무 어려워. 어쨌든 한국 교수님들을 만나고 한국 대학을 다시 다니는 거잖아. 근데 한국 대학이라고 해도 따지고 보면 한동대는 한국 대학이지만 한국 대학이 아닌 한국 대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한국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나도 무의식 중에 이제 한동대 교수님들을 기대하고 뭐 한동대 애들을 기대하고 있었나 봐. 내가 다녔던 대학이 그런 대학이니까. 근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한동대가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 와, 그렇구나. 그러면 언니가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다시 진짜 불확실한 이런 여정 가운데 또 다시 걸어 나가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언니가 아까 꿈을 꾸지 않는 게 진짜 슬프다고 했잖아. 그럼 언니의 지금 꿈이 있다면 뭔지 궁금해졌어. 언니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그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아주 거창한 것이라도 그 언니의 지금의 꿈이 뭔지. 일단 지금 꿈이라기보다 목표는 일단 간호 자격증을 따는 거지만 꿈이라는 건 생각해봤을 때 일단 내가 간호를 시작을 하게 된 게 되게 웃긴 게 내가 승무원을 하면서 이럴 바에 내가 간호사 해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올래 하고 되게 당차게 내렸지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꼬여버렸지만 그 나의 간호사를 시작하는 계기는 그거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간호사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되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이 험난한 여정 중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간호사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 근데 지금 약간 생각이 드는 거는 간호사가 내가 하고 싶은 이유는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이유가 생겼어. 내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은? 내 사람들을 내가 케어하고 싶은? 뭐냐면 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야. 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야. 내 가족, 내 친구, 뭐, 내 동생, 내 언니들, 내 언니 오빠들, 뭐 이런 나의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제 제일 사람이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지 못할 때가 제일 불안하잖아. 예를 들어 너가 어디 가서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왔다. 이러면 내가 너랑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얘기를 풀 수 있고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의 의지로 조금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는 것들이겠지만 누군가 아프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건 몸이 아픈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이제 엄청 불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식이 없으니까. 이 아픈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만약에 나중에 부모님이라든지 내 가족이 생겨서 남편이라든지 내 자식들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올 때 내가 조금은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들었던 것 같아. 부모님이 의료 사역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이 컸어.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키우셨는지가 기억이 정말 장면 나잖아. 예를 들어 아빠가 아팠어. 아빠가 아픈데 엄마가 집에서 링게를 해주는 거야. 그런 게 우리는 너무 당연했거든, 집안에서. 엄마 나 배 아파 이러면 엄마가 그럼 배 아프면 이거 1시간에 한 잔씩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아빠한테도 아빠 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아빠가 와가지고 혈 짚어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트름이 나오고 그런 와, 신기하다. 집에서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의료가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전문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 사람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람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가 제일 중요한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엄마 아빠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또 엄마 아빠의 그런 영향이 그치. 진짜 크다. 왜냐면 나 머리 아프다 이러면 타이레놀 먹어야지 이러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게 원래 연결되잖아.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언니가 계속 엄마 아빠한테 정말 그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그게 정말 당연했지만 또 그렇게 나도 똑같이 가족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언니 안에 있는 거 생긴 것 같아. 와, 그렇구나. 준비한 질문 중에 대학생 시절 나음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가 있었는데 언니가 다시 대학생 시절 이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응.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언니가 대학교도 4개 다 했었고 직업인도 됐었다가 다시 다시 학생으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 성장을 겪으면서 그런 내공이 있을 텐데 지금 대학 시절을 보내는 한동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 안 해서 후회를 하지 해서 후회하면은 속 시원해. 그게 차에 나온 거. 왜냐면 막 진짜 학교 다닐 때 나는 뭐 팀장, 뭐 세som, 교환학생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했거든. 뭐 TA 이런 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포텐 터진 거지. 졸업하고 나서 하고 싶은 거 막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 꽤 많은 것 같아. 진짜 후회를 해도 하고 후회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도전해보고 다 도전해도 괜찮으니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그 실패도 사실 정말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 나도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실패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순간은 이해가 안 됐어도 지금 생각하면 그 실패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 결국에 뭐 역시 하나님의 길은 옳다. 내가 코로나가 터진 순간에 미국에 있었더라면 나는 좀 섬뜩하거든, 솔직히. 일단 섬뜩하고 너무 외로웠을 것 같고 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널싱 스튜던트로서 뭐라고 해야 되지? 미국 상황에 그 간호사들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널싱 스튜던트까지 현장 투입해가지고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나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은 거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고 하잖아. 나는 그거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 거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실패를 한 거지만 그래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도 있고 그제서야 눈이 좀 새로 트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동인들이 사실 워낙에 조심스럽고 약간 잘하고 싶고 남 시선 신경 많이 쓰고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걸 조금 내려놓고 많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되게 재밌거든. 좀 힘들긴 하지만 재밌기도 한 것 같아. 이제서야 할 수 있는 말. 너 몰라 이러고 내일 실습 봐가지고 혼나고 와가지고 집에서 엉엉 울 수도 있어. 나도 사람인지라. 그러면은 나오미 언니에게 세상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는 뭐야? 되게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너무 그치. 자주 들었고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고 또 뭔가 뺄래야 뺄 수 없는 질문. 언니에게 세상을 바꾼다는 것. 세상을 바꾼다는 것.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Why not change the world 너무너무 오랜만인데? 근데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 아, 내가 세상을 바꿔야지. 어떻게 바꾸지? 이거였거든?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해서 바꿀까?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바로 서 있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미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 내가 나 홀로 바로 서 있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니까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그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 좋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생각만 이렇고요. 정말 사소하지만 어려운 일. 맞아. 미랄. 진짜 맞는 것 같아. 마지막 질문인데요. 갑자기 존댓말해? 마지막 질문. 네? 언니가 아는 한동인들 중에 이 사람 근황 소개해주고 싶은 한동인이 있다면? 네. 11학번 김성결이라고 합니다. 11학번 성결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짧게.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언니도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11학 김성결 하구님 찾아가겠습니다. 네, 다음 타자. 끝난 건가요? 네, 끝났어요. 에어컨 틀게요. 소리 때문에 에어컨 안 틀고 있었어.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13학번 전예은, 나오미 하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팟캐스트는 처음이라 진행이 많이 껄끄럽지 않고 어색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혹시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스타 게시물에 보라색 하트를 남겨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 또 다른 한동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동안
안녕히 계세요.